안녕하세요. 수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수학 1학기 5단원에 나오는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6학년은 정말로 여러가지 그래프를 배웠죠. 자, 지금 나오는 그래프까지 배우면 초등학교에 나오는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다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맨 마지막쯤에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림 그래프는 어떤 친구들도 다 쉬워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림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 이제 어떠한 자료를 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조사한 자료, 조사된 수를 적당한 자리에서 올림, 버림 또는 반올림을 해서 그림 그래프를 그리기 쉽도록 이렇게 다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1의 자리에서 이제 다 반올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10의 자리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100의 자리,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단위에서 또는 10만 단위에서 이렇게 정해진 값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해서 이제 그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조사한 자료를 정리를 해 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타내면 조사한 내용에 알맞은 그림을 정한다.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그림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과의 생산량이다. 그러면 사과 그림이 좋겠고, 뭐 배의 생산량이다. 그러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그림을 이제 그림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상징하는 그림을 정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단위에 따라서 그림 크기를 다르게 정한다. 뭐 사과 100개, 사과 50개, 또는 사과 100개, 사과 10개, 이렇게 단위별로 크기를 정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알맞은 그림을 그려 넣는다. 좀 전에 이해했던 배에 맞는 그림, 사과에 맞는 그림, 또는 인구에 알맞은 그림, 이런 것들을 그려서 넣는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많고 적음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6학년 전에 학생들이 다 모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그림을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자, 띠 그래프. 자, 띠 그래프는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을 이렇게 띠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띠 그래프라고 하죠.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한번 자료를 통해서 띠 그래프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잠깐 순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운동의 종류가 쭉 나와 있죠. 축구, 야구, 농구, 또 기타. 학생 수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서 쭉 나열했고, 합계를 20명으로 한 거 보니까 20명한테 조사를 했다고 전체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단원 전에 공부했던 비와 비율에서 합계가 기준량이 되겠죠. 기준량. 그래서 비율을 구할 때, 퍼센트를 구할 때 기준량을 무엇으로 잡는다? 분모로 잡는다. 이것을 비와 비율에서 아주 제가 강조를 하면서 기준량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축구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퍼센트로 나타냈죠. 야구의 퍼센트, 농구의 퍼센트, 기타 퍼센트를 이렇게 다 구한 다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게 모두 합했을 때 100%가 되는지 100%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합계가 100이 되게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센트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띠를 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색깔별로,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의 이름, 그리고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한눈에 딱 보면은 이 학생들 중에서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가장 많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한다. 자, 위에도 뭐 자료 중에 하나인데 어느 마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겠죠. 2005년도에는 20세 이하가 32.7%에서 점점 2015년도로 갈수록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띠그래프로, 여러 개의 띠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그래프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한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이렇게 그어서 띠를 나타내어 줍니다. 그리고 나눈 부분에 내용, 그리고 백분율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기에는 칸이 적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주석을 달았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분홍색, 빨간색 부분은 20대 이하를 나타낸다. 노란색 부분은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 파란색 부분은 70세 이상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을 따로 나타냈죠. 따로 나타내지 않으면 좀 전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퍼센트를 얼마큼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내서 아래에 주석을 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 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은 뭐 어느 마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20대는 점점 줄고 있고 70대 이상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띠 그래프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을 해서 퍼센트를 구하는 것은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 다 동일해요. 어떤 그래프든지 이렇게 퍼센트를 구할 때는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비와 비율에서 이렇게 퍼센트를 구하는 것이 잘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 아니면 그래프를 작성하는데 퍼센트를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러면 비와 비율로 다시 가서 비와 비율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표가 나와 있죠. 학생 수 그리고 퍼센트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끝에 모두 합한 것이 100%가 되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고, 합계는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죠. 합계 20명은 무엇이 된다? 기준양이 된다. 그리고 각 항목은 비교하는 양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퍼센트를 구하고 전체 원을 100분율로 나누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칸 한 칸이 이제 5씩을 차지하니까 10%, 두 칸이니까 10%, 세 칸이면 15%,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는 것을 각 항목별의 이름과 그리고 퍼센트를 나타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자, 원그래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자, 원 그래프를 나타내기, 여기도 순서대로 보면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것은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다시 이렇게 선으로 나눈다. 그리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 뭐 여기 보면 아시아인 61% 나와있죠. 각 항목의 내용 그리고 아래 백분율을 쓴다. 한눈에 들어오게끔. 그래서 원그래프의 제목을 작성을 하면 이 원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 우리 많이 공부하는 이제 인종들,
아시아인은 61%, 아메리카인은 13%, 아프리카인은 13%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아시아인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적은 것은 이렇게 조그맣게 된 1%밖에 없죠. 남태평양인은 1%밖에 없다. 이 지역에는 이런 것을 쉽게 한눈에 알 수 있게 원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보고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학습을 하는데요. 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산불의 원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만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뭐죠? 입산자 부주의. 산에 가는 사람이 부주의를 통해서 산불이 나는 것이 가장 크구나. 48%다. 그 다음에는 논두렁, 밭두렁, 소각.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논이나 밭두렁에 이제 기타 쓰레기들을 소각을 할 때, 또는 뭐 지푸라기 남은 것들을 소각을 해서 거름으로 만들 때 그것들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구나. 아니면 주변에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이 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뭐 성묘객의 부주의, 그 다음 기타 6% 정도 나타내는데,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입산자의 부주의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산불 예방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퍼센트로 이제 나타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퍼센트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T그래프에서 입산자 부주의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길므로, 가장 길다는 것은 이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불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불의 원인은 바로 입산자의 부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행동의 결과, 행동 수칙으로도 이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쓰레기 소각 14%, 이렇게 되면은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14%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산자 부주의 48%, 논두렁, 밭두렁 소각 24%. 그러면은 이것을 서로 나누면은 입산자 부주의에 인한 산불이 논두렁, 밭두렁에 대한 소각에 대한 산불의 원인보다 2배가 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묘객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4건이라면 전체의 8%가 4건이므로 100%는 총 50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50건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참고사항으로 8%가 4건이면 4%는 2건, 이게 비율에 관한 것들, 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이제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는 2 곱하기 25는 50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에 몇 건이 났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주어주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그래프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발전량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수력 에너지는 62.6%, 풍력은 13.9%, 태양광은 13.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원 그래프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넓으니까, 가장 넓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바로 수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가장 큰 부분은 수력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풍력, 태양광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눈에 알고 한눈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량은 전체
9.6%,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의 13.1%. 그래서 이 비율을 나눠보니까 4.77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력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량의 약 5배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5배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의 약 5배를 수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안내 문구 또는 안내 소식 것 같은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을 보면 풍력 발전량은 매립지 가스 발전량의 약 2배이다. 풍력은 매립지 가스. 매립지 가스가 6.8%니까 풍력은 13.9%고 그래서 2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또 풍력 발전량과 매립지 가스의 발전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0.3%니까 아주 적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를 보고 한 번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자기의 방향성,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입니다. 자,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표이죠, 표. 그래서 이 표는 정확한 수량을 알고 수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각각의 크기 비교도 편리하다. 막대 그래프도 보면 제일 높이 올라온 곳이 가장 수량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주로 저학년 때 많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바로 이제 꺾은선 그래프 하면은 변화하는 모습, 변화하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기에 편리하다.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도 나타내기에 편리하다. 그리고 그림 그래프. 좀 맨 앞에서 배운 거죠. 그림의 크기와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고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으로 가서 이제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저학년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죠. 왜냐면은 쉽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원그래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기 쉽고 각각의 크기도 비교가 쉽겠죠. 그리고 작은 비율까지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아까 0.03% 거기까지도 나타냈었죠. 작은 비율도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아주 칸을 적게 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띠그래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기 쉽고 각각의 비율도 비교하기 쉽고 그리고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사용해서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데 편리하다. 아까 이제 20대의 인구 변화, 70대의 인구 변화 이렇게 비율의 변화를 이제 띠그래프 3개를 통해서 나타낸 그래프를 앞에 이제 예시를 들어줬죠. 그래서 그 예시를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사용해서 비율 변화 상황을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띠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참고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래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서술형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을의 토지 이용도 그리고 넓이가 나와 있고 아래는 백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는 위표에서 기역, 니은에 알맞은 수를 각각 구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퍼센트를 이용해서 이제 넓이의 부분을 구할 수 있도록 10%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25%는 몇 제곱킬로미터인지. 앞에 비와 비율을 배웠으니까 백분율이 100%, 이제 합계를 보시면 기준량이 여기 있죠. 총 760 제곱킬로미터이니 거기에서 퍼센트를 구해서 해당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아래 보시면은 원그래프에 대한 문제죠. 어느 마을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기타에 속하는 쓰레기의 양이 40kg일 때, 여기가 40kg이라고 기준량을 아주 조금 줬죠. 근데 이제 여기 기타는 6%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6%가 40kg이구나 라는 단서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종이류는 몇 킬로그램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구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량을 이렇게 내주는 문제도 있는가 반면에 아주 한 부분의 기준량만 내주는 것도 있죠. 우리는 앞에서 비와 비율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도 이제 기준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기타 6%가 40kg이니 그 비율로 다른 것들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또 다른 서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생 수와 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생 수의 차는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생, 그럼 뭐 가로 곱하기 100분의 가로는 땡땡명. 그래서 여기 위에도 이제 이제 자료가 주어지겠죠. 그 자료를 여기에 넣어서 메신저를 가장 사용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구해서 그 밑으로도 풀이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온다 하고서 이런 유형을 이제 같이 설명하는 단계고, 이렇게 해서 쭉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길이가 40cm인 띠그래프로, 전체 길이가 40cm죠. 수학과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은 각각 몇 cm로 나타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어떤 자료들이 나왔느냐, 수학이 몇 %인지, 사회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몇 %면은 몇 센티미터 정도 되겠다, 몇 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을 아시겠지만, 비와 비율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그래프를 전혀 나타낼 수가 없겠죠. 퍼센트, 비와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앞에서 배웠던 비와 비율을 반드시 기본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비와 비율.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띠 그래프를 알고 표를 보고 나타낼 수 있다. 또 원 그래프를 알고 표를 보고 원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변화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이런 원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학생을 만들고자 이 단원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